하나씩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되겠네. 먼저 갈게. 이거 뭐냐? 결국은 그래서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제가 만든 용어인데 생존형 매수를 하거든요. 살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천 서구, 고양시 덕양구 계속 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정책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좀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수요를 한시적으로 억누르는 겁니다. 거래를 못하게. 지금도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 대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방향성을 가지고 쭉 갖고 가는 게 정책이거든요. 지금은 정책이 아니라 이분들도 알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것들을 해야 되느냐? 공급이 충분히 될 때까지. 근데 2030년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누를 수 있을 만큼 누르는 것들일 뿐이고요.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잡혔던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네. 예, 그냥 전국에 200만 호, 1개 신도시 30만 호를 4년 만에 공급이 끝냈거든요. 그때는 강남도 빠졌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물량을 많이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올라갈 건 올라가고 안 올라갈 건 안 올라갑니다. 이게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올라가는 것들만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낼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올라가게 내버려두면 될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많고 좋은 주택들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정책에서 신경 쓰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세금으로는 못 잡거든요. 단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규제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지금 한다는 게 이제 1차적으로 대출을 규제했습니다. 6억 원 이상을 못 받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25억 이상 아파트는 2억밖에 안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거래됐던 아파트들 한번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면 좋겠는데 강남구 서초구는요 대출을 안 받아요. 그럼 대출 규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들을 집 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 주식 판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자금조달 계획서 쓰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저축 플러스 주식 판돈이 제일 많아요. 그 조합이.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부동산에 더 좋은 아파트를 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대출 안 받고 사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대출로는 집을 잡을 수가 없고요. 세금 말씀드릴 텐데 세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취득세를 올린대요. 근데 1주택자들은 딱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맥시멈이 4%될 텐데.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올린대요. 예, 보유세를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어요? 선진국 이상으로 못 올릴 거잖아요. 1% 2%다라고 하면 뭐 큰 금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레미안 언밸리가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내가 몇십억을 버는데 3천만 원 때문에 집을 팔겠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 양도소득세를 올린대요. 그러면 집을 안 팔면 양도세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득도 많고 이 집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서민들이에요. 일단 집을 처음 살 때 장벽이 생기는 거고 그럼 보유하고 싶은데 보유세 부담 때문에 또 보유가 부담이 되고 양도하고 싶은데 이걸 팔면은 또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세금 규제를 하면은 싼 집만 더 싸게 하는 것이고요. 비싼 집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 세금은 다 한시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거래를 막는 것뿐이지 궁극적으로 방향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정부가 조금 있으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할 거예요. 지금 한창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5월, 네. 6월 해가지고 7월경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조정한다. 안 받는 쪽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주말에도 많이 강연도 다니시고 하시면서 정부 정책 요렇게 하면은 좀 괜찮은데 그런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디어는 많죠. 네. 간단한 아이디어도 많은데 공공세미나 가서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분들은 그 방법을 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들으시겠지만 그때 국회도 가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국회도 가고 네. 이쪽 뭐 시청도 가고 네.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위에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절대 쓰지 않을 방법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가장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공급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남아 돌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때려 짓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근데 자꾸 중단을 시켜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서울은요. 정비사업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근데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지 막 딴지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뭐 공공 기여를 많이 해야 되는지 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뭐 이것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급이 못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이고요. 저는 매매 시장을 해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비싼 것들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중간도 적당히 올라갈 것 같고 싼 것들은 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 경제력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이것들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임차 시장인데 이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서울에서 임차로 살면 안 됩니까? 제가 단적으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서울에서 임차로 살면 안 돼요?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지금 서울에는 임차인들이 더 많아요. 네. 60%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책은요. 서울에서 임차로 살지 말라는 정책이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어요. 네. 자가로 살지 않으면은 거래를 안 해게 해줍니다. 인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자가로 살 사람들만 들어와야 돼요. 정부 말은 세입자가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방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불가능합니다.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대출을 안 해준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서울에는 임차 물건들이 없어지고 있고 자가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럼 결국은 지금 세입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앙에 살던 사람들은 서울 변두리로 거기서도 집이 없으면은 경기도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정책 때문에 경기도 인천마저도 시세가 오르고 있거든요. 전세 매매가 아예 없어요. 아마 지금 뭐 검단 신도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 뭐 이런 데들 있어요. 경기도 인천의 주요 지역들, 비규제 지역들 가보세요. 1000세 넘는 단지인데 전세가 빵이에요. 아니 그 전세가 보통 1000세대면은 최소한 100개 전후가 있었거든요. 전세가 빵이 됐다. 그럼 월세인가요? 월세도 없죠. 월세도 없는 거예요? 네, 원래 거기 월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분들 월세 내라고 했다가는 생활비 부담 때문에 못 살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세 아니면 매매거든요. 왜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월급 많았으면 서울 살았겠죠. 결국은 그래서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제가 만든 용어인데 생존형 매수를 하거든요. 네. 살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천 서구, 고양시 덕양구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요.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했던 거 2017년 18년도에 김용민 장관님께서 유튜브 홍보까지 하셨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아파트까지 부활하셔야 돼요. 네. 그게 맞고요. 그리고 다주택 규제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올라갈 것만 올라갑니다. 다주택을 활성화한다 그래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만 올라가고요. 이게 중요한 게 올라간 큼 올라가면 습니다. 조정도 알아서 되고요. 시장의 좀 순기능에 많은 힘을 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라에서는 뭐 하면 되느냐? 집을 많이 지면 돼요. 그리고 서울과 이 지방, 특히 경기도 인천에 있는 신도시들과 교통망을 빨리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분산이 되거든요. 동탄이 비싸요. 동탄이 비싼 이유는 수서까지 15분, 20분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경기도 곳곳에 만들어주면은 경기도 지역들이 다 수요가 퍼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정책 아닐까요? 규제하는 것보다. 그 비거주 1주택자분들 그리고 지금 불인이 여러분들 3040 불인이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을 뭐 사라 하면은 또 투기를 조장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뭐 그런 얘기들 들어도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갤럽 있을 때 가장 잘한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롯데나 LG 있을 때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저도 시행착오만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못 드렸는데 한국갤럽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게 무조건 옳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는 이제 칼럼을 쓰니까 나름대로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오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결혼하려고 앞두신. 네. 전세로 갈 거냐, 월세를 갈 거냐, 입지 좀 추천해, 아파트 추천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 기억엔 12팀 정도 됐었는데 다 집을 사게 했습니다. 그냥. 네. 예, 첫 집부터 그냥. 서울에 전세나 월세를 살려고 신혼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을 무조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하급지나 경기도 가면 무조건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근데 그 12팀들이 후회한 사람들이 한 팀도 없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갤럽 나온 지가 꽤 됐는데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저한테 선물 보냅니다. 감사하다고. 그때 집 안 샀으면은 다시 못 샀을 것 같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뭐냐면요. 실패하더라도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게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강남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대요. 근데 지금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이사를 몇 번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 것들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을 사야 돼요. 시세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집을 사지 않으면 계속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돼요. 임차로. 그래서 내가 산 집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은 나보고 집 나가라고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걸 경험해 보라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거 하나만 딱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여야 돼. 예, 그거는 집값이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손절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것만 산다 그러면은 첫 집으로서는 성공입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십시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